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적응이 안 되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적응하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하네요. 또 수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따라오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참 소통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많죠. 그죠? 여러분들도 적응하는데 또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우리 다 같이 좀 이 난관을 어떻게 보면 난관이죠. 잘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4대 문명 중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메소하고 이집트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 인도 문명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인도 문명. 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인도는 역삼각형의 지도를 가지고 있죠. 이 지도를 가지고 있고 요 북쪽에는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인더스강, 겐지스강인데요. 여기도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인더스강, 요게 겐지스강이에요. 요게 겐지스강인데 사실은 요쪽으로도 요 겐지스강 요 서북 쪽으로도 고원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문명의 대부분의 외래 문명이 들어올 때 내지는 외래로부터 침입해 들어올 때는 요쪽 인더스강 유역 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걸 미리 알고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 탄생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도 문명에 있어서 인더스강 유역이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역하기에 적합한 위치. 그래서 이 인더스 유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를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문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2500년경, BC 2500년경이니까 그렇게 늦지 않죠. 이런 시기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하고 교역을 통해서 인더스강 유역에 발전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면요. BC 2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에 도시 문명이 시작됩니다. 도시 문명.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메소도 도시 문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도시 문명이었고 그래서 이 도시 이름 두 개가 되게 중요해요. 모헨조다로하고 하라파.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모헨조다로, 하라파. 요 두 가지 문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도시들을 보니까 굉장히 무슨 도시였냐? 계획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 계획해놓고 만들어진 도시 같더라. 그래서 벽돌로 쌓은 성벽이 있고요. 포장도로가 있고요. 주택이 있고요. 하수 시설도 있고요. 대중 목욕탕이 있어요. 큰 목욕탕이 있어요. 이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해야 될 게 많은데 워낙에 옛날 지역이고 또 자료가 많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곡식 창고, 곡물 창고도 있었다. 자, 요거 누가 만들었냐? 드라비다인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도의 원주민, 그러니까 인도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건설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청동기와 상형 문자를 썼고요. 인장을 사용했다. 인장이 뭐냐?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인데 여기 보면 인장입니다. 요거. 요게 인장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일각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는 도장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아마 수특에 나올 겁니다. 수특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이런 도장들이 나오는데 요게 어디서도 같이 나온다. 메소지방에서도 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메소지방하고도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해요. 그래서 상업 중심으로 발달하지 않았을까 라고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인도 문명이 2500년간 인더스강 유역에 모헨조다로하고 하라파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아리아인들의 이동이야. 아리아인들. 이 아리아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BC 1500년경 인더스 강유역의 펜자브 지방, 아까 인도가 이렇게 있고 인더스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요 지방이 펜자스 지방이요. 요 펜자스 지방에 정착을 했다가 BC 1000년경이 되면 여기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겐지스 강까지. 그래서 인도 북부 지방을 완전히 장악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철제 농기구를 사용할 정도로 철제가 많았다면 당연히 뭐고 있었겠어요? 철제 무기도 있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기존에 이제 있었던 원주민들, 특히 드라비디아인들은 주로 뭘 썼다는 거예요? 청농기를 썼는데, 새로 이주해온 아리아인들은 주로 뭘 썼다는 거예요? 철기를 썼다는 거죠. 철기. 철기하고 청농기가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겼어요? 철기가 이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봐봐요. 원래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디안이 있고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아리아인들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아리아인들은 이 원주민들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해요. 즉 힘으로는 한순간 누를 수 있어요. 무력으로는 한순간에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무력으로 누르고 있으면 저들이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른다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는 해방될 수가 없죠.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돼요. 지배 이데올로기. 즉 다시 얘기하자면 지배를 이데올로기 정당화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정당화.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힘으로 누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요. 그래서 사제, 여기 보이죠? 이쪽에 보면 브라만 사제 집단이 있고요. 그 밑에 크사트리아는 왕족 무사 집단, 그 바이사라는 평민이 있고, 원주민들은 수드라라에서 주로 노예로 취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상층부를 차지하고 하층부의 원주민들을 놔두는 형태의 카스트 제도인데, 자, 이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원주민들, 선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아리아인들이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신하고 나하고 브라만하고 소통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지배함으로 통해서 신의 뜻을 우리가 너희들한테 전달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왜 신의 뜻은 너희만 받아야 되냐? 왜 제사는 너희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 나와요.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쌤이 하는 거. 이 지역에서만의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윤회입니다. 윤회예요. 이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나왔을 거라고 대부분 추정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나온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가 뭐냐? 윤회라는 아이디어예요. 자, 윤회가 뭐냐? 사람이 삶을 산다는 거죠. 삶을 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고 난 다음에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현재의 삶이라면 요건 뭐가 됩니까? 전생이 되죠. 전생. 그러니까 요게 현생이라면 죽음 이전의 삶은 전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생은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냐? 전생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현생의 어떠한 삶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하냐? 업이라고 해요. 업. 이 주로 불교 용어죠.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할 때 윤회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교 용어가 여기 많은 거예요. 이게 업이라 해요. 업.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생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나는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번 생에 브라마로 태어난 거고, 너희는 전생에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슈드라로 태어난 거야. 자, 비록 지금 삶이 힘들더라도 슈드라 너희도 이번 생에 뭘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자, 다음 생은 내 생이죠. 내 생에 어떻게 될 것이다? 브라만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생의 업이 현생을 결정했듯이 현생의 업이 내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 한다? 우리가 윤회사상이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브라만을 중심으로 해서 사제 계급이 형성되고 이들에 의해서 형성된 종교라 해서 브라만교라고 하고요. 자연현상 등을 찬미하는 베다, 이 베다에 이들의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기에 가면 이 베다에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윤회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이 윤회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요번 파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인더스 문명은 BC 2500년경에 형성이 됐는데요. 인더스강 도시 문명으로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문명이 있었고, 이들은 굉장히 계획도시였고 월등히 높은 수준의 문명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드라비아인들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드라비아인들이 원주민들입니다. 청동기와 상형문자와 인장, 특히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인장이라 했어요. 이게 어디에도 같이 발견되기 때문에 메소에도 같이 발견되기 때문에 교류했다는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BC 1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으로 아리아인들이 이동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500년 만에 겐지스강까지 유역을 진출하게 되고, 이들이 이렇게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 사용했기 때문에? 철제. 그리고 원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는, 원주민들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카스트 제도를 형성했다. 자, 요 카스트 제도 하면 떠올라야 돼요. 요걸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사상? 윤회 사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쌤이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불교는 그럼 뭐냐? 불교는 이 윤회로부터 떠나자는 거예요. 윤회하는 삶 자체 전체 다가 고니까,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니까 여기서부터 떠나자.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한 게 불교고요. 카스트 제도는 이 윤회를 통해서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시키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브라만들이 제사를 지낸다 해서 브라만교, 그리고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베다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인더스 문명에 비하면 이 아리아인들의 문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해요. 문명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제를 사용해서 힘으로 처음에 눌렀겠지만 거기에 한계가 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뭐였다? 바로 윤회였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종교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죠? 자, 인도 문명. 요 생각보다 중요한 거는 윤회입니다. 윤회. 생각보다 중요한 건 윤회고, 뒤에 가서 이해할 때도 중요한 건 윤회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중요한 거는 뭐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라 도시 이름, 그 다음에 아리아인들이 이동해 와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자, 다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인도 문명은 여기서 마칠게요.